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통계학과의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솔루션의 제4차 세미나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 영어로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앤 비주얼리제이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특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무엇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제1차 세미나에서는 R을 활용한 수치 계산을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가 선형대수와 미적분학, 이 통계학과 기계학습 등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수학인데, 이러한 선형대수 및 미적분의 계산이 수치적으로 어떻게 산출될 수 있나, R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미나에서는 통계적 기계학습 1이라는 제목 하에 기계학습의 전반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즉, 선형 모형에서의 선택, 그리고 이때 이 통제의 필요성, 통제 또는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제의 필요성, 규제 활용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선형 모형을 넘어서서 비선형화, 모형의 비선형화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기계학습의 아주 큰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세미나에서는 나무형의 방법들, 나무형의 알고리즘, 즉 이 리그레션 트리, 즉 회귀나무,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분류나무, 이러한 나무형의 모형을 다루었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이것은 이제 힐버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계학습인데요.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데이터 과학, 이거 제가 쓴 책인데요. 2018년에 쓴 책 데이터 과학, 인문과 토픽에서 인문편 중에서 1장, 2장, 3장,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수치형 데이터의 탐색 방법, 2장에서는 변수의 변환 방법과 필요성, 그리고 3장에서는 범주형 데이터의 탐색. 물론 여기서 탐색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수치적 도구 외에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군집화, 군집화도 크게 보면 EDA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EDA와 CDA를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DA는 영문으로는 Exploratory Data Analysis, 우리말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이 EDA는 데이터셋 에서 실증적 정보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괄적 특성의 개괄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인사이트를 생성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던 것을 새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설과 모형을 도출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 가설 또는 모형,
이런 것은 이 소위 통계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통계적 지식을 위한 어떤 실마리를 찾는 것이 되겠고, 그 주요한 부분은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CDA, Confirmatory Data Analysis, 우리말로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확증적 데이터 분석은 제시된 인사이트 또는 가설 모형이 타당한가, 그리고 일반성이 있는가, 또 재현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요. 이때는 비교적 탄탄한 연구계획 하에서 어떤 데이터셋을 목적에 맞게 한 목적으로 생성해내고 그것을 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은 이 ED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분 EDA다. CDA는 비교적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그 작은 데이터는 목적에 맞게 생성된 데이터들이다. 예를 들자면 서베이, 사회조사, 우리가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자 어떤 일정한 규모의 표본을 만들어내죠. 또는 임상시험,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가, 이 약이 효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한된 수의 환자를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스몰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의 분석은 CDA,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데이터 분석은 EDA라는 것이 있고 CDA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 소위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주로 EDA를 지칭한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결과가 얼마나 재현적인지 일반적인지 타당한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CDA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에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목표 변수 y가 그 변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수치형인 경우, 즉 실수값으로서 또는 정수값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탐색 방법은 그 y의 분포를, 그 변수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왕 27명의 수명에 관한 변수가 그 변수를 y라고 하자. 그 변수 y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면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그 분포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 오른쪽 것은 보스턴 시의 그 집값, 하우스 밸류에 관한 하우스 프라이스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런 변수인데 그것의 분포를 볼 때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그램에서는 무엇을 보느냐면 분포의 모양이 대칭형인가 아니면 기울어졌는가. 지금 이 왼쪽의 히스토그램에서는 분포는 대칭적이죠. 대략 40세에서 50세 사이가 중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중심을 그 중심값 한 45세쯤 되나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적인 모양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오른쪽에 보스턴의 그 주택 가격 데이터의 경우에는 분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즉, 작은 값 쪽에 많이 몰려 있고,
큰 갑 쪽으로는 상당히 밀도가 낮으면서 긴 꼬리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인가 기울어져 있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봉우리가 몇 개인가, 단일 클러스터인가 아니면 두 개 이상 클러스터들의 혼합인가. 단일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지금 이 왼쪽 그램 같은 경우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바이모달의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클러스터가 집락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의 보스턴 그 주택 가격 데이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집락은 하나인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집락 내에서의 그 퍼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적정 범위에 걸쳐 있는가 아니면 특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많이 벗어나는가, 벗어난 어떠한 이상한 관측값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R 스크립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이 R 코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리고 R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실습 데이터도 이제 같이 제공되니까 이런 스크립트들을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 탐색과 시각화에서 수치형인 타겟 변수 혹은 수치형 변수들인 경우에 에서 분포가 기울어져 있는, 스큐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수 변환, 우리가 transform이라고 하죠. variable transform이라고 하는데 변수 변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경우는 skew to the right의 경우인데요.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뻗은 경우. 그러니까 왼쪽에 작은 값 쪽에 이제 그 값들이 치중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상당히 긴 꼬리를 갖는 그러한 경우. 그리고 양의 값만 취하는 경우에는 로그 변환, 제곱근 변환, 세제곱근 변환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이제 초보적인 그 데이터 분석자들은 어떤 변수를 변환한다는 것에 굉장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타부의 심정, 억압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포유류 62종의 몸무게, body라고 영문명은 body고요. 그리고 뇌의 크기, brain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변수가 모두 수치형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산점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산점도, 즉 body, 몸의 무게와 brain, 뇌의 무게 간의 이 관계를 플롯을 해보면 이와 같이 보입니다. 좀 보기에 좀 싱겁죠. 왼쪽 아래 부분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점이 한 두어 개 정도 띄엄띄엄 플롯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특별히 이 바디와 브레인 간의 두 변수 간의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뚜렷하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뇌의 크기, 브레인이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 변수가 이제
수치형 변수이니까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왼쪽에 작은 값, 0에 가까운 값들의 이 자료점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엔 띄엄띄엄 몇 개의 자료점들이 이 주된 클러스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 자체는 상당히 이 스큐가 되어 있는, 즉 기울어져 있는 경우이고, 오른쪽으로요. 따라서 여기에 로그 변환, 이 경우엔 미수가 2인 로그 변환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토그램이 이와 같은 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 바뀐 히스토그램에서는, 그러니까 변환된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에서는 비교적 좌우 대칭적인 모양이 이렇게 잘 잡혀져 있죠. 그래서 로그 변환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바디, 몸의 무게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무게에 대해서도 로그 변환을 취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취해서 우리가 바디와 브레인 간의 이 산점도를 모두 변환한 후에, 각각을 변환한 후에 이와 같이 산점도를 세로 그려보면 아주 뜻밖에도 이 모양이 잘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그 변환된 변수들 사이에는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언뜻 그 두 변수 사이의 패턴, 이 결합된 양상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원 변수의 척도에서는, 변환된 변수 척도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잡혀 보이거든요.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변환이, 여기에 적용된 변환이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의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진 그 과정을 이 R 스크립트로 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디 또는 브레인에 대한 변수 변환으로 미수가 2인 로그가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의 성질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면, 이 미수에 따라 전체적인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예컨대 10이나 지수 2와 같은 것을 택하면 값 자체는 바뀌지만 이 분포의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미수에 따라 어느 미수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수만큼의 차이가 생길 뿐이지 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네, 다음은 두 변수 중에서 한 변수는 수치형인데 그것과 관련된 공별량 x가 추가로 있는 그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라고 하는 공별량도 수치형이면 산점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서 이 cars라는 데이터 셋인데요. 여기에서 한 변수는 자동차의 속도이고 speed라는 변수입니다. 또 한 변수는 distance라는 자동차의 제동거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얼마만큼 밀려서 자동차가 섰느냐, 그걸 제동거리 distance라고 명명이 되었는데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 이 산점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스피드가 클수록 디스턴스도 크다. 그리고 어떠한 관계성이 이
이러한 시각화된 그래프를 통해서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변수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보스턴의 주택 가격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이때 Y라는 변수는 아까처럼 주택 가격입니다만 관련된 공변량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너 그룹이냐 아우터 그룹이냐. 이너는 이 도심 지역이고 아우터 지역은 외곽 지역인데요. 그래서 도심 지역이냐 외곽 지역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땐 이와 같이 박스 플롯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이너 그룹에 있어서 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간값 그리고 아래 위 4분위수 그리고 그 밖에 특이한 값들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너 그룹의 중간 수준에 비해서 아우터 지역에 있어서의 중간 수준 값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이 도심 지역의 주택 가격보다 크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박에 우리가 상자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그것을 위한 스크립트입니다. 이것도 강의에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치형 Y라고 하는 변수와 공별량 X 사이의 관계에 관한 모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회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간단한 관계는 선형 회귀일 겁니다. 그래서 y equal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y와 x 사이에 간단한 선형 식을 상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과연 선형 회귀가 적정한가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런 의문일 겁니다. 우리가 자료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그 선형성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y와 x 사이에 어떠한 그 함수적 관계를 상정을 하고 그 함수를 적합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합된 함수가 충분히 선형성에 가깝다면 우리가 선형 회귀를 상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함수가 선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로웨스라고 하는 비모수적인 회귀인데요. 이러한 로웨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러한 기법을 쓰면 우리가 이 y와 x 사이의 함수적 관계 h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국소적으로 선형적인 또는 2차식을 가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점들이 로컬한 중심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역적으로는 비선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예를 여기에서 R을 활용한 적합 예를 한번 보자면 앞에 했던 그 카스 데이터셋에서 제동거리 디스턴스를 스피드라고 하는 자동차의 속도에 회귀시킨 로우에스 회귀시킨 관계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R에서라면 로우에스라는 함수를 써서 그것이 구현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보면은 이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볼록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선형적인 그런 관계를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것이 로에스가 일종의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이 수치형 y와 공별량 x 간의 관계를 보는데 공별량 x가 특히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로에스라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p개의 공별량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y equal mu 플러스 h1x1 첫 번째 공별량에 대한 함수를 상정하고요. 이런 식으로 HP, XP, P번째 공별량에 관한 비모수적인 어떤 비선형적인 함수, 일반적인 함수를 상정을 하고 플러스 입실론, 오차항입니다. 여기에서 HJ라는 함수는 매끄러운 불특정의 함수. 여기서 매끄럽다고 하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런 함수를 말합니다. GAM이라고 하는 일반화 갑법 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에서는 Natural Spline이라는 것이 쓰이는데, 스플라인이라고 하면 원래 뭐 등뼈, 이렇게 휘는 모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플라인, 내추럴 스플라인의 공식적인 공식적인 정의는 내부 구간들에서 3차 다항식이고 구간 매듭에서 연속이며 1차 및 2차 미분계수가 연속이고 양끝 구간에서 선형인 함수를 말합니다. 이게 다소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듭수가 많을수록 잘 휩니다. 이런 그 기술적인 그 복잡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담이 있다면 잠깐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GAM이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어떤 그 적합을 할 수가 있는데, 회귀 모형 적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SAT 수능 점수라고 하는 목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의 공별량, 셀러리와 프랙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별량을 적용해 보는데, 이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의 갑법적인 결합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매듭의 수는 각각 4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4개의 매듭점을 써서 이 선이 함수가 휠 수 있게 이렇게 조치한 것이죠. 그 R을 활용한 R에서는 이제 그 MGCV라는 패키지에 GAM이라는 함수를 써서 할 수 있는데, 그 써서 적합한 결과를 함수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셀러리라는 공별량에 대해서는 뭐 거의 선형적인 함수, 위아래 점선으로 된 것은 표준 오차, 즉 변동성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가운데 이제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추정된 함수인데 거의 선형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SAT에 주는 셀러리의 효과는 거의 선형적이다. 두 번째 변수, 프랙이라는 변수의 효과를 보면 이와 같은 그 볼록한 우하향하는 이러한 곡선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자료 탐색 및 시각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R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앞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린 그런 결과를 실행해내는 그런 R 스크립트이죠. 네, 다음 경우는 이항형 Y, 그러니까 목표 변수가 이항형 0, 1과 같은 것이죠. 이항형 Y와 공별량 X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그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 공별량 X가 수치형인 경우에는 흔히 그러한 그 변수는 구간화를 해서, 우리가 구간화는 이제 비닝이라고 이야기하죠. 칸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모자익 플랫을 그리는 것이 그 데이터 시각화의 그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웨더 데이터셋에서 Y는 이항형인 레인 투마로우라는 변수입니다. 이것은 내일 비가 오는가,
그래서 yes, 비가 온다. no, 비가 오지 않는다. 이고요. 이것에 대한 그 공별량으로 우리가 cloud 3pm, 즉 그 전날에 이 오후 3시에서의 구름의 양, 그러니까 구름의 양이 이제 많으면 아무래도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런 것에 이제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cloud 3pm이라는 변수는 정수형입니다. 0부터 8까지의 값을 취하는데 이 rain tomorrow하고의 모자이크 플랫을 그리우면 이렇게 되죠.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빈도에 비례하게 막대의 너비가 정해지는 그런 막대 그래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통상적인 막대 그래프에서는 막대 폭이 같습니다. 모자이크 플랫은 이제 막대의 폭이 가변적이다. 그리고 그 폭은 해당 범주의 빈도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이것을 보면, 비가 올 확률이 지금 이 막대에서, 파란색, 높이로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pressure 3pm이라는 변수를 보면요. CM이라는 변수는 여러 값을 취하기 때문에 압력인데요. 압력, 기압이라는 변수인데 이 여러 값을 취하기 때문에 4개의 구간으로 거의 빈도가 같은 구간으로 구간화, 비닝을 해서 그린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압이 높을수록 비가 올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이항용 Y와 공별량 X 사이의 관계는 모자이크 플랫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R에서 구현하기 위한 그 모자이크 플랫 함수의 활용예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비닝의 방법, R에서 비닝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가 바로 cut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활용예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항용 Y와 공별량 X 사이의 관계에 관한 회귀 모형, 즉 분류 모형을 여러분들이 분류 모형을 다루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Y라고 하는 이항용 타겟 변수가 1일 확률 대 0일 확률, 그것이 공별량 X일 때에 그 확률의 비에 대한 로그 변환, 우리가 이것을 보통 로짓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짓을 X에 관한 선형함수로 보고 이 선형함수를 추정해냅니다. 그것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인데요. 네. 그래서 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플랫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여기에서 Y축은 0부터 1까지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X의 함수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기울기가 이제 점차 둔화해서 이 1에 수렴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로지스틱 일반화 갑법 모형, 이제 그 로지스틱 모형의 로지스틱 회귀의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부터 XP가 선형 결합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한 어떤 함수 변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rain tomorrow라고 하는 이항용 변수가 타겟 변수가 pressure 3pm 기압과 sunshine 일조량의 어떠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적합해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로짓에 대해서 우측에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그래프에서 수직축은 로짓입니다. 로짓. 그래서 선형 모형이 맞는 경우에는 이 적합된 함수가 이 실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선형으로 나타나야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레셔 3pm, 기압이라는 변수의 효과는 로짓에 주는 효과는 선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sunshine이라는 이 변수의 효과는 약간 휘어진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어떤 곡선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앞에서 했던 generalized additive 모형의 이 로지스틱 회귀에 적용된, 즉 이항형 타겟 변수에 적용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MGCB에 GAM이라는 함수를 써서 표현하면 되는데, 앞에서 회귀 모형과 다른 점은 이 패밀리, 그러니까 분포족을 바이노미알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